있도록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상호 봐야 돼. 자, 얘들아,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등차 수열 합공식과 일반항 합공식 배웠고, 지금 등비 일반항까지 배우고 여기로 온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사실 수열이 뭐 거의 한 70%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힘내세요. 얘들아, 등비 수열도 합공식이 있거든. 유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잘 봐. 얘들아, SN을 그냥 쭉 나열하면 AN까지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혹시 다들 이제 이해될까? 이제 이게 막 너무 힘든 식은 아니지? 그럼 이제 였다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등차를 할 때는 유도 방법이 뭐였냐면 그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아래다가 SN을 한 번 더 쓰는데 요 끝에서부터 쫙 나열했고 그 다음에 쫙 더하는 느낌으로 증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2분의 모시기가 나왔던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R을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R을 한번 곱한 거를 살짝 좀 밀리게 했어. SN이 A부터 시작이었는데 SN은 AR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여기랑 좀 맞물리는 느낌으로 좀 써주면 여기까지 맞물리고 끝에 A에 R에 N제곱 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빼주면 가운데가 와자작 다 날아가는 거 보이니? AR부터 AR제곱 쭉쭉쭉 AR에 N-1제곱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날아가. 그래서 아래에서 지금 뭐 이게 그래 얘는 위에서 아래 거 뺐죠? 그러니까 1-R의 SN이 A 빼기 AR의 N제곱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A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를 하게 되면 SN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니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저게 R 앞에 음수가 붙으면 좀 불편해해야 돼요. 그래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게 우리가 보통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보다 커야 또 여기가 양수가 나오니까 예쁘잖아. 그쵸? 만약에 공비가 0과 1 사이였어. 0과 1 사이였으면 여기에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면 분모가 양수가 되니까. 여기도 1에서 소수점에 얘들아 이거 한번 들어는 봐. 우리가 소수점끼리 계속 거듭 제곱을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곱해. 그럼 계속 작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지. 소수점을 계속 곱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 편의상 뭘 쓸지가 달라지게 된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 내신에 가끔 나와. 정말 그 미친 학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편하게 생각해. 공비가 1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초항을 n번 더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근데 얘들아 무심코 이런 공식에다가 넣으면 참사가 일어나. 왜? 혹시 여기서 미적분 1을 배워본 학생들은 0분의 0꼴이 보여요. 쉣 이렇게 되는 거야. 0분의 0꼴? 부정형? 그럼 이 녀석을 1-R 인수를 뽑아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이 녀석이 인수분해에 들어가. 그러면 R의 N-1제곱부터 1까지 싹 다 더한 모양이 나올 거거든. 재밌게 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R-1에 R의 N-1제곱부터 N-2제곱 쭉쭉쭉 R 더하기 1까지 쫙 내려가는 항이 생길 거거든. 겁나 길다랗겠지. 근데 그 녀석이 N개야. 근데 걷다가 다 1이 대입되니까 N 곱하기 A가 나오는 거예요. 뭐 공식 유도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0분의 0꼴을 없애는 관점에서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얘들아 그 초항이 n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얘들아 그래 지금 외웠으면 5초 줄게. SN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한개수만큼 제곱 때리고 빼기 1.
나 이거 거꾸로 쓰는 애까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라 얘들아. 잘 기억해.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한개수의 제곱 빼기 1. 외워졌죠? 이거 외우면 등비는 할 게 없어. 그리고 이런 합골 모양도 알아두면 좋은데 어차피 너네가 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넘어가자. 그리고 얘들아, 그 등비수열의 특성상 값이 좀 크고 더럽고 막 이상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분모도 막 커다랗고 막. 근데 그런 거에 쫄지 마. 계산할 때 흠칫흠칫하게 돼.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저렇게 생겼대 얘들아. 자, 얘들아 3초 줄게. 이거 공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자, 3초 동안 속으로 생각해. 공비가 2다.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4예요. 얘들아, 여기서 n의 개수가 있잖아? n의 개수는 싹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에서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n의 개수는 무조건 1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가 지금 2가 붙어 있지만 나중에 뭐 3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낚이지 말고 여기서 공비가 4고 그 다음에 초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되니까 초항은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러니까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한개수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3분의 8에 이게 4야. 4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답을 써도 괜찮아. 다 봐줘 쌤들이.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가 2분의 1이고 A6이 32분의 1이래. 얘들아 그럼 봐봐. 쌤 이것도 공식 안 쓸 거야.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R이 얼마나 필요해? 몇 제곱이 필요해? 4제곱만큼 필요하죠. 항 번호 차이가 4만큼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게 16분의 1인 거 혹시 보여요? 2분의 1에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6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해야 돼. 얘들아 R은 뿔마 2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일 대로 구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R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초항을 역으로 구해보자. 얘들아 A1은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1이 나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얘들아 뭐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2분의 1이 될까? 당연히 1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얘는 이제는 1-R분의 공식 쓰면 좋을 것 같죠? 1-R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R의 한개수 제곱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초항 1 빼기 5번째까지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계산하면 분모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분자로 가면 2가 될 거니까 1 빼기 얘는 좀 작으니까 좀 계산을 한번 해줄까? 이렇게 되니까 32분의 31이니까 16분의 31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합공식 다 적용 한번 해보고 가자. 573, 574 다 풀어보세요.
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붙죠? 1 빼기 3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가 그냥 4지?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로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냥 R-1로 한 거야? 그치? 공식 적용을 여기서 그럼 펜 한번 줘볼래?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뭐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이렇게 붙어야 돼. 부호 조심하세요. 얘들아 이거 부호 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잘 구했어요. 저기 13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 공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에이, 지금 저 혼자 등차를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등비수열하고 있는데. 그쵸? 공비를 잘 찾아. 대화 잘 나왔어요? 응, 오케이. 아래 거 다시 풀어보자. 잠깐만, 잘 지우지 마.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관계식 하나 있고, A도 약분 되잖아. 안 되는구나. 미안해. R-1에 약분한 거죠? 이렇게 되고 A의 R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 나왔죠? 그런 다음에 계산 조심하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내가 종이에 글씨 쓰는 글씨체가 쌤이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네. 쌤 종이에 쓰면 숫자가 살짝 다르긴 한데 거의 요 글씨체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잘 푸셨고요. 26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도 등차 때랑 또 똑같아. 자, 쌤이 일단 공식으로 한번 풀어주고 또 느낌 있게 한번 또 풀어줄게요. 다 배워가, 얘들아, 풀이 과정을. 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래. 그거 여기서 한번 끊고 관계식 한번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이래. 여기까지 한번 끊어, 그죠? 그러고 나서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잘 봐. 우리가 S5는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얘들아.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1. 그 다음에
S10 R-1에 이렇게 써지는 게 3 이렇게 적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A랑 R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야무지게 되거든요. 합차. 요렇게. 그렇다 보니 요 녀석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 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1로 사라져요. 따라서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입니다. 따라서 R의 5제곱이 2라는 관계식이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얘들아 저거 다 못 구하겠지 당연히. 뭐 지금 뭐 R의 5제곱이 2니까 뭐 R이 뭐 2의 5제곱급 막 이러면 이제 좀 하기 싫어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쌤은 어디까지만 하고 싶냐면 요 구한식을 S5에다가 넣어서 R-1분의 A 곱하기 2 한 개 1이니까 R-1분의 A 값이 2분의 1까지만 일단 구해놓고 싶어. 여기선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와의 관계만 하나 구해놓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S15를 구해야 되거든. S15는 R-1분의 초항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야? 잘 구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여기 나온 이 2분의 1이 여기잖아. 요거. 이게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또 R의 5제곱이 2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얼마야 얘들아? 천천히 8 나오는 거 보이죠? R의 5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8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 빼기 1이니까 7 해가지고 정답을 2분의 7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덩어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여기서도 우리가 A랑 R을 다 찾는 문제가 아니야. 못 찾아, 찾으려면 찾죠. 근데 찾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이 덩어리로 처리하는 이런 스킬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R-1분의 A가 R의 5제곱이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미안해요 빼기를 안 했다 미안해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사고 날 뻔했어 여러분들 미안? 여기가 1이에요 죄송해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요 녀석이 1이네요 큰일 날 뻔했다 어쩐지 수가 너무 작다 했어요 7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합니다 집중을 잘하고 있군요 얘들아 이렇게 풀면 공식으로 푸는 게 완료가 돼 얘들아 어때? 이렇게 공식으로 푸니까 이런 사소하고 큰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가급적 얘들아 이런 문제는 지금 덩어리가 지금 다 배수 관계잖아 무슨 느낌이냐면 앞에 5덩어리를 묶어서 합을 구했고 뒤엔 10덩어리의 합을 구했고 이제는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A1부터 A5까지의 합이 1이래요 그러면 이거랑 A10까지 더한 게 3이래 근데 얘들아 여기가 1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2였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잘 봐요 A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A6제곱 미안해 A에 6이 돼?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공비를 몇 배 곱해야 돼요? R에 5제곱 곱하면 되는 거 보여요? 그럼 봐봐 내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아래 5제곱을 곱했어. 아래 5제곱을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아래 5제곱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아래 5제곱이 2라는 게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덩어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덩어리에다가 아래 5제곱을 곱하면 다음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다음 덩어리가 궁금하잖아. A11부터 A15는 여기가 2였었지 얘들아? 이 2에다가 또 아예 5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 곱하기 아래 또 5제곱해서 4가 됐던 거죠. 다음 덩어리가. 그래서 1, 2, 4 더하면 7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보이면 제일 깔끔하고 좋아. 그러니까 5개씩 묶어.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이거는 지금 집중해야 돼. 등차 때랑 느낌이 비슷하면서 다른 게, 얘들아 봐봐.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었다고 쳐봐. A1에서 A6까지 갈 때 OD가 필요해. 그치? 근데 OD를 곱하는 게 아니었잖아. 여기서 여기 갈 때 OD 더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합이다 보니까 모든 항이 다 OD씩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등차였다면 25D를 더했어야 돼.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OD를 다 더해줘야 요 다음 항이 됐었어. 근데 어쨌든 요 녀석 합과 요 녀석 합이 등차 관계라는 건 변하지 않고 공차가 25D가 되는 거야. 합의 관점에서는. 그치? 근데 봐봐, 지금 얘는 공비이기 때문에 아예 5제곱을 한 번만 곱해주게 되면 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녀석이 다 아래 5제곱씩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래 5제곱만 깔끔하게 나오는 이런 모양이 잘 나와. 이게 등비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아. 쌤이 느낄 때는.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덩어리가 처음 덩어리가 1이었는데 요 덩어리들도 등 비수열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풀 수가 있어. 1, 2, 4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알겠죠?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1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구하라 그랬어. 그럼 그냥 1, 2, 4, 8, 16, 32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99는 뭐니? 자, 등비 수열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가 등비 수열을 세울 수 있어, 그치? AN은 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세워볼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SN을 구해야 돼. SN은 자, 1 마이너스 공비 분해로 갈게.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한개수 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녀석이 1.999보다 크대요. 그럼 봐봐. 여기 계산하면 우리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 위로 넘기면 그냥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빼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보여? 왜냐면 2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이 1.999. 이렇게. 그럼 얘들아, 오우씨. 2분의 1에 n-1제곱이 0.001 이렇게 되겠네? 1000분의 1. 이 녀석이 1000분의 1보다 작고 싶대? 그럼 1024분의 1 되고 싶다. 그쵸?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10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n 값은 1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야. 11이 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작아지고 12 되면 당연히 계속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합공식 다 적용하고 가보자. 아래 거 두 문제 풀어주세요. 또 575번도 뭐
공식으로 풀 사람은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쌤이 알려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시도해봐도 좋아요. 음. 알 거 없으면 그 보너스 문제 풀고 계세요. 유진이도 오늘 시험 본 거 다 고치고 보너스 문제 받고 싶으면 쌤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리고 보너스 문제 받은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고 쌤한테 그 카톡으로 답 말해. 얘들아, 그리고 575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얘들아 공식 함부로 적용시키면 큰일 나. 21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저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막 그냥 S30 막 이래버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응. 형원이 답 나왔죠? 오케이, 잘했어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풀고 있어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저 뒤에 녀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죠? 얘들아,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관점. 항개수가 10개죠. 그리고 21번째 항을 마치 초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R의 20제곱이 초항이 되면서 10개 항의 합을 구해주면 돼요. 등비수열. 공비는 R로 똑같겠죠.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그치? 그러니까 R-1분의 초항 AR의 20제곱.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항개수는 10개니까. 얘는 어디서 유도가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녀석에서 첫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빼줘도 똑같이 유도가 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쌤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등비수열의 합으로 적용시켜서 공식을 써보는 게 좋아요. 그치. 근데 A의 21이 뭐야? A 곱하기 등비 그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R의 20제곱이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면 나와요. 뭐 나왔어? 오케이, 잘했어요.
요까지 한번 구해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10이랑부터 20항까지의 합을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이 항이 10개야. 아래 5제곱이 아니라 아래 10제곱이어야 돼. 이해돼? 그치. 그렇게 쓰라. 미안해. 이렇게 풀려면 여기서 초항을 한번 찾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R-1분의 A를 찾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R-1분의 A는 얼마일까? R의 10제곱이 2였으니까 지금 저게 쪼개는 게 안 좋은 게 보여야 돼. 그치? R의 10제곱을 남겨두는 게 좋아. 그치? 그게 2야.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우리 10이랑부터 20번째항까지 해서 구했을 때 요 R-1분의 A가 통째로 2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R의 10제곱이랑 R의 10제곱 빼기 1만 구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걔는 1이고 R의 10제곱은 2니까 다 곱하면 얼마야? 이게 아까 얼마로 구해놨어? R-1분의 A 2 1 다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4로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응. 아래 거는 집에서 한번 풀고 와. 자 얘들아 저거 575번도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 볼 때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니까 저 녀석도 한 개수 10개고 시작 지점이 21번째 항이니까 AR의 20제곱을 초항으로 바라보고 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11항부터 20번째 항까지도 AR의 10제곱을 초항으로 바라보고 한 개수가 10개인 걸로 취급해버리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딱 보고 딱 봐. 그건 정답 바로 4 적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내신에서 해야 돼. 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한 덩어리로 봐.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또 한 덩어리로 봐.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덩어리에다가 아래 20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요게 되겠죠. 2 곱하기 아래 20제곱이 8이야. 아래 20제곱이 4거든. 그러니까 아래 10제곱이 2가 나오지. 문제를 봐.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가운데 덩어리네. 얘는 요 첫 번째 덩어리에다가 아래 10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최고예요. 물론 처음 배울 때 공식은 당연히 써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 공식도 연습하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연습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계속 그렇게 다 그 방법대로 푸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너무 뭔가 공식대로만 풀었다고 생각이 들 때 한번 좀 말랑말랑한 풀이는 없을까 하면서 한번 또 고민해보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자 얘들아 우리 활용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 만 톤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600만 톤일 때 2023년께 궁금한 거죠. 2023년은 2017년에
몇 배냐? 그 얘들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쵸? 얘가 좀 네이밍이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2017년부터니까 그냥 요 녀석을 초항으로 바라봐도 돼요.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을 내가 A1이라고 하면 잘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800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등비 수열이야, 얘들아. 매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 21년, 22년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고 A7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정확히 A7은 A1에다가 R에 6제곱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R 찾으라는 거네? 이해되니? 정확히 R에 6제곱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돼요? 잘 보자 얘들아. 요게 지금 합이야. 여기도 합이죠. 쌤이 아까 말한 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한 덩어리가 다른 덩어리로 넘어갈 때 R 세제곱 곱하면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800 곱하기 R 세제곱이 일로 넘어갈 때 800R 세제곱이 600 따라서 R 세제곱이 4분의 3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16분의 9겠죠? 그러니까 16분의 9배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덩어리로 보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공식으로 푸는 습관을 무조건 안 갖는 게 좋아.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공식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알겠죠? 강조하에 계속. 그 다음에 바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얘들아 등비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사실 어떠한 수열이든 얘들아 SN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AN을 구할 때 SN에서 SM-1로 구하는 거야.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적어줘야 돼. 그러면 저걸 보고 우리가 SM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괜찮아? 천천히 한번 보자. 여기다가 대입해봐. 4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에서 빼는 거예요. 4에 n제곱 빼기 2를 n-1 대입하면 n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뺐을 때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이거 그냥 이대로만 두지 마.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3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쓰는 거 꼭 습관 들여야 돼. 우리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다. 그렇게 됐을 때 얘들아 이게 지금 AN이래.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돼요? 얘들아 봐봐. A1은 였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제곱 빼기 2니까 14로 나오겠지. 그래서 따로 적어줘야 돼. 14. n이 1일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 곱하기 4의 n제곱. 자 얘들아 봐봐. 신기하지 않아? 여기다가 1 대입해봐. 12예요. 다르지? 근데 우리가 저게 왜 다른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 왜 다른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쌤이 등차 수열에서 SM 모양 봤을 때 n에 대한 이차함수고 상수항이 없을 때 그냥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라고 막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그리고 상수항이 붙으면 어때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지. 1항부터는. 2항부터만 등차야. 지금 등 B도 똑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SM 모양을 한번 쌤이 적어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봐봐. 공비의 n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묶여있고 이 녀석의 개수가 다 r-1분의 a로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개수의 관점에서 바라봐. 그럼 지금 내가 이 합공식이 지금 4의 n 플러스 1제곱의 빼기 2죠. 근데 내가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일단 뭐의 n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 녀석을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한번 쪼개봐.
그러면 뒤에도 빼기 4가 있어야 등비 수열이었었던 거야. 1항부터.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고 4의 n제곱 빼기 1이 있고 여기가 앞에가 4였었던 거지. r-1분의 a가. 그걸 전개했을 때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로 나왔었다면 이 녀석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 수열이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빼기 4가 아니고 빼기 2죠. 플러스 2만큼 컸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입했을 때 12가 나오는데 여기 14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거기까지 암산하라고 절대 바라지 않아. 권유하지 않아. 요 모양을 보고 4 곱하기 4의 n제곱에 빼기 4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그 녀석을 보고 너네가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는 아직 힘들어, 나는 좀 못 볼 것 같아 하면 AN을 저렇게 SM 빼기 SM-1로 구한 다음에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초항은 무조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서 써주시면 돼. 근데 그러다가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운이 좋게 똑같이 나왔어. 여긴 똑같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운이 좋게 똑같이 나왔으면 그냥 예 하면서 가면 돼요. 그냥 슬쩍 이거 2를 지우고 1부터라고 그냥 적으시면 돼. 쌤이 2번을 예시로 들어줄게 얘들아. 요 등차 합공식 등비 합공식 모양에 R이 5였어. 그러면 5의 n제곱 빼기 1 그대로 있죠. 개수가 다 1이었단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항이 4였단 소리죠. 괜찮아? 그러니까 암산이 끝난 거죠. 내가 이 모양을 보고 공비가 5고 초항이 4란 거를 바로 발견을 했으니까 AN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구하고 이 녀석이 100이 되려면 5의 n-1제곱이 25가 돼야 되니까 n은 3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 근데 나 그런 거 몰라 하면 여러분들이 기계가 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4에 이렇게 나와요. 5의 n제곱 빼기니까 5의 n제곱을 5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지. 였다가 얘는 근데 2 이상이잖아. 그쵸? 저 공식으로 구했으니까 였다가 1 대입해. 5 빼기 1 4가 나왔네. 그러면서 얘를 한번 쳐다봐. 혹시 너에다가 1 대입하면 4가 나올까? 4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반항이었구나 이러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근데 요 과정을 한 번에 줄여준다는 얘기인 거지. 이 방금 내가 아까 전에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말 그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저 일반항, 저 합과 일반항 사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 되게 어려워 처음 공부할 때.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우리가 SM 모양을 가지고 바로 등차랑 등비의 일반항을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 대입하게 되면 이 녀석이 A1도 4이므로 그냥 AN이 최종적으로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저거 K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100 따라서 K는 3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와. 이 합공식 모양 보고 우리가 잘 추론해가지고 오는 거야.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원리합계. 내신에서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뭐 학교 바이 학교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기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 분석하면서 이제 좀 이런 문제를 그리고 또 중요시하는 쌤들도 계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내는 추세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저게 한창 유행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여기 기출 문제가 엄청 많거든. 그때가 왜 많게요? 왜 많게? 아, 그 전에 일단 얘들아 원리합계가 뭔지부터 설명해 줄게. 미안해. 원리합계는 우리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금을 들었어. 그럼 그 녀석을 뭐 지금은 우리가 달마다 돈을 내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크게 냈거든. 그 1년에 한 번씩 크게 냈을 때 목돈을 10년 뒤에 마련할 때 얼마가 모여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계산했던 단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스마트 뱅킹 이용하는 시대에서 뭐 이거 뭐 하겠니?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함수가 다 있고 뭐 다 있죠. 그쵸? 사람의 손이 타질 않아. 그렇다 보니까 문제에 일단 수능에서는 사라진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안 나와. 모의고사도 안 나와. 최신 문제가 없어. 근데 내신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또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냥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야. 그래서 너네 학교 쌤들 중에서 좀 열린 쌤들은 얘를 안 내. 이제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연초에 넣든 뭐 연말에 넣든 뭐 알바노 그냥 다 뭐 스마트 뱅킹 쓰는데 뭐 이러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고. 쌤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왔어. 쌤 때는 얘들아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은행 어플이 지금 같지 않았어. 지금 좀 쓰기 편하죠? 은행 어플. 쌤 때는 진짜 그 입출금이 전부였어요. 적금 온라인으로 못 들었어요. 나 때. 쌤이 중딩 때. 애당초에 스마트폰이 쌤 중딩 때 처음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은행 어플 꿈도 못 꾸죠. 뭐 그때 뭐 카카오톡 처음 깔고 막 애니팡 하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쌤 내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가 한 2020년대가 확 접어들면서 학교마다도 여기에 내신에 좀 안 내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기 단원을 너무 부담 가지면서 공부하지 마. 왜냐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경제학과 갈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냥 죽어라 배워요. 회계 원리 이런 거 배우면. 화이팅 하시고. 쌤도 교양 수업으로 회계 원리를 들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그냥 무한 계산기 두들기기야. 쉽지 않던데. 무튼 우리가 이제부터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배우고 넘어가자 얘들아. 너네가 주로 알고 있는 방법은 복리법일 거예요. 복리가 뭐냐면 봐봐. 너네가 그냥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어디 청약을 들었어. 너 주택 청약 들고 있나요? 뭐 그런 거? 그렇죠? 주택 청약. 매달 뭐 25만 원씩 뭐 빠져나가게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매달 25만 원씩 낸다 쳐봐. 그럼 얘들아 1년에 내. 그럼 25 곱하기 12 하니까 300만 원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훨씬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왜? 주택 청약 이율이 대충 한 4%대 정도 되지 않나요? 쌤이 알기론 그렇거든요. 이자율이 4%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지금 우리 1월이니까 1월 달에 25만 원 넣었어. 그러면 근데 이것도 물론 그 이율이란 게 그 한 달 단위로 붙지 않아요. 1년 단위로 붙거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빵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우리가 이 25만 원에다가 그 이제 4%가 붙는 그러니까 1.04를 붙여가지고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게 계속 쌓여 나가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10년을 붙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올해 내가 25만 원 넣었어.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또 25만 원 넣어. 그 다음 해에도 25만 원 넣어. 쭉쭉쭉 10년 동안 내가 25만 원씩 넣었을 때 토탈 원금과 이자의 합은 얼마나 될까?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아 우리가 여기 수학에서 다룰 때는 뭐 물론 이것도 은행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다룰 때는 우리가 연말에 이자가 붙는다고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초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1월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자가 붙는 거는 12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1월에 넣었어. 그럼 12월에 이자가 붙는 게 그러니까 한 달이 부족하지만 그냥 1년이라 치는 거야. 그냥 내가 1년 동안 잘 넣고 잘 냅뒀으니까 은행에서 보상으로 1.04배를 곱해주는 거죠. 그 25만 원이라는 돈에다가 1.04를 곱해주는 거야. 2026년 말에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027년 초에 또 25만 원을 넣어. 그러면 2027년 말에 내가 2027년 초에 넣었던 돈에도 또 1.04가 붙는 거야. 이해돼? 근데 내가 2026년에 넣었던 녀석이 2026년 말에 1.04가 이미 한번 붙었잖아. 걔도 1년이 더 지났지. 그러니까 1.04의 제곱배가 돼요. 위에 있었던 녀석은.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고 이제 2028년이 됐어. 그러면 내가 또 25만 원 넣겠지? 그거 2028년 말이 됐어. 그럼 또 이자가 붙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앞서서 2번 넣었던 애들은 또 이자가 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중복돼서 이자가 붙는다 해서 복리법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2026년에 25만 원을 넣었어. A1에 넣었어. 그러면 2026년 말에 내가 이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그냥 얘들아 말이나 초나 이게 한 달 차이기 때문에 그냥 좀 러프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년 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내가 다시 A1에 넣을 거고 이제 내가 2026년에 넣었던 돈에는 1 플러스 R, 그러니까 1 플러스 0.04니까 1.04라고 표현했던 거야. 그러면서 계속 쭉쭉쭉쭉쭉 붙는 거지. 1회차 때 넣었던 돈은 계속 불려나가고 있고 2회차도 3회차도 쭉쭉쭉 하다가 얘들아 이게 10년 지나면 만기였다고 쳐봐. 그러니까 2035년 만기였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2035년 말이거든 얘들아. 실제로 이렇게 해로 나와 문제로 너네 내신 때 나오면 그러면 봐봐 2035년 초에 내가 또 돈을 넣었었겠죠. 근데 만기는 보통 말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2035년 말에 이자가 한 번씩 다 붙어 있겠지. 이해돼? 응. 여기 초까지 왔어. 그 다음에 말까지 11개월인데 그냥 1년이라 치는 거야. 그냥 이자 붙여줘 은행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붙어가지고 요 녀석의 합을 구하는 게 원리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1월에 내가 25만 원 넣었는데 이제 2035년 말에 보니까 그 25만 원에다가 또 1.04배가 곱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안 붙었다면 A였을 텐데. 붙었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공B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한개수 10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으로 공B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이 A가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이 초항이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했으니까 여기에 10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그리고 얘들아 1.04의 10제곱은 대충 뭐 1.84다 막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그 우리 상용 로그 문제 풀었을 때 막 그 숫자 줬던 거 있잖아. 딱 그런 식으로 주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연초에 넣었을 때는 연말에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무조건 붙는다. 그게 포인트인 거야. 초항이 A가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이자는 보통 말에 붙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말에 넣었는데 그거 이자 붙여주겠니? 너네가 은행이면? 그쵸? 그 12월 초에 넣었어. 12월 1일 날 넣었는데 12월 31일 날에 이자를 그거를 붙여주겠어? 안 붙여주죠. 그러니까 그냥
1년 말에 그냥 A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어. 그 다음에 봐봐. 2년 말에는 이제 붙었겠지. 그리고 2년 말에 내가 또 두 번째 돈을 넣었겠죠.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2035년 말이 됐어. 그때 잘 비교해야 돼. 잘 봐. 내가 이 직전 해 말에 넣었었던 돈에 이자는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34년에 넣었던 거는 2035년에 이자 한번 붙었어. 근데 내가 회수가 되는 해야 2035년 12월 31일 날 내가 이걸 다 회수할 건데 2035년 12월 1일 날 내가 A1을 입금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 물론 조금 주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요 교육 과정에서 뭐 그것까지 고려하면 회계 원리학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달은 그냥 그러게 왜 빨리 넣지 그랬어 이러면서 이자를 안 줘요. 그냥 A1 입금하고 다시 A1 돌려받는 느낌인 거야. 이자를 못 받고. 괜찮아? 그러고 나서 한개수는 똑같겠지. 10번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초항이 아까 연초에 넣었을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A가 된 거죠. 초항이. 그래서 그냥 공식에서 초항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연초에 내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연말에 내가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잘 따져준 다음에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에다가 대입하면 풀린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뭔 느낌인지 이해돼? 쌤이랑 문제 하나 풀고 가면서 내가 감을 잡게 해줄게. 초랑 말을 잘 구별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좀 어려운 유형들이 좀 많았거든. 원리합계도 이제 어디서 돈을 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안 되죠. 뭐 제1금융권한테 돈을 빌렸다 쳐. 그러면 이제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매달 얼마씩 상환을 해. 이제 몇 년 뒤에 내가 다 상환한다고 쳤을 때 얼마가 들까 막 이런 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상환 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접근 문제만 좀 잘 다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기간 될 때 내가 너네 3개년치를 다 볼 거거든. 근데 그때 혹시라도 상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 관련된 거 다 설명을 해줄게요. 그거는 그냥 나오면 애들 아예 못 풀 거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접근까지만 이해합시다. 잘 봐 얘들아. 연 이율이 6%래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복리로. 그 다음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 그럼 봐봐. 1년 초에 입금하는 거야. 그치? 2만. 그 다음에 2년 초. 3년 초. 쭉쭉쭉. 10년 초까지 적고 10년 말은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초에서 말로 갈 때 이자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1회차야. 1회차 때 1년 초에 2만 원 넣었고 2회차에는 여기에 2만 원 넣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저쪽에는 이자가 붙었어. 2 곱하기 1 더하기 0.06 해주니까 1.06으로 그럼 바로 쓸게 얘들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쭉쭉쭉 계속 반복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넣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원금도 10번 넣었겠죠? 그러니까 쭉쭉쭉 10회차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였다가 이제 2만 원을 넣은 거야.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06이 되어 있을 거고 쭉쭉쭉 2 곱하기 1.06에 미안해 8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1.06에 9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미안해 2만 원씩 계속 넣었어. 그러면 2년 초에 2만 원, 3년 초에도 또 여기 또 2만 원. 그럼 여기가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1.0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이런 식이었을 거야. 여기는 2만 원 뭐 이런 식이고 3회차 때. 그죠? 그러니까 10회차 때는 2만 원부터 쫙 이렇게 됐는데
말로 갈 때 이자 한 번씩 보너스를 더 넣어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초항이 어때? 2 곱하기 1.0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막항은 1.06의 1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등비수열 구할 때는 얘들아 그냥 초항이랑 공비만 중요해. 막항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를 구하게 되면 S10은 잘 봐. 1 플러스 R 빼기 R로 구하면 좋겠죠? 1.06 빼기 1이야. 괜춘? 그 다음에 초항이 2 곱하기 1.06이고 였다가 1.06에 10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해주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괜찮아? R 플러스 1이 1.06이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1.8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1.8이었던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계산 열심히 해야죠. 얘 계산하면 0.06 그러면 여기서 얘가 100분의 6이죠? 그러니까 잘 봐. 6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1.06에다가 0.8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야. 천천히 계산해. 얘들아 6, 여기 3 이렇게 사라졌어. 그쵸? 그 다음에 100이 여기 1.06을 그냥 106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괜찮아? 그러면 좀 힘내야 될 것 같은데 106에다가 8 3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쪼개볼게요. 약분이 안 돼. 젠장이에요 그냥. 여기 답 보면 뭐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소수점으로 나타내야 돼. 재양. 뭐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될까? 자, 424를 15로 나누세요. 1, 2, 4. 한 8 정도 딱 넣으면 어때? 야무딱지겠죠, 그쵸? 요건 이제 버릴 거 아니야, 그치? 점 하고 뭐 2, 막 이렇게 가겠지. 미안해 얘들아. 28.2 모시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8만 2천 얼마 막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단위가 만이니까. 그러니까 10,000원 아래는 버리니까 한 28만 원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실제로 너네 적금 만기해 본 적 있는 사람? 적금 만기해서 받아본 적 없어? 있어? 그 만기돼서 나올 때 진짜 그 1원 단위까지 다 주는 거 알아요? 그쵸? 걔네는 반올림 안 해요. 실제로. 쌤도 전역하고 돈을 딱 탔는데 그냥 1원 단위까지 다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입금했을 때는 이렇게 말에 이자가 붙는다. 그 얘들아 여기 아래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올 거야. 풀어올 건데 여기는 지금 매년 초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 582번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에 입금하고 말에 환수받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마지막에 넣은 거는 안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항이 그냥 너네가 넣는 금액이라고